안녕하세요. 어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청년백서에서 교수님들이 꽤 많이 나오셨었어요. 맞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나는 그 태권도 하신 교수님. 그 열정. 예. 네, 열정남. 나는 그 격파하는데, 네.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여러 교수님들이 좀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상담해 주셨던 네. 그 청년들의 어떤 고민과 그런 것들을 자기 일처럼 상담해 주셨던 선생님도 생각이 나요. 맞아요. 네. 완벽해서 교수님이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그 완벽을 향해서 노력하시는 네. 모습이 아마 네, 교수님 네, 모습이 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젊으신 우리 교수님이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기독교 교황 예. 가르치고 있는 차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태껏 뵀던 우리 출연자 게스트 중에 머리가 제일 기네요. 그러게요. 남자 여자 통틀어서. 포함해서. 여자 통틀어서도요. 네. 네. 아니 랩으로 수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지금.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수업 맨 처음에 할 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짠 인사를 하는 거니까 네. 뭔가 좀 친근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랩을 매 학기마다 하고 있어요. 랩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네, 그냥 혼자 취미로. 네. 원래 아시죠?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래 또 안 들어갈 수 없죠. 여기서요? 네, 그럼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오리엔테이션 15주 시작을 알리는 셀러브레이션 높여보자 텐션 주목어 텐션 삶을 향한 고민으로 no invitation 너희들이 마주하는 두 번째 해 나도 사실 이제 강의 두 번째 해 어쩜 우리 서로 닮아있는지도 몰라 걸어가는 길이 미숙하단 것에 대해 약간 자기 최면도 있어요. 나는 아직까진 형이라고 불려도 될 나이야. 나 아직 나이 안 들었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근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는 호칭을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강요하진 않지만은 형이라고 불러도 돼. 뭐 심지어 반말해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떤 친구 진짜로 뭐 형 오늘 강의 어디서 해?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그러고 나니까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 랩 뮤직비디오 뭐 이런 것들도 뮤직비디오도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예. 그 애들한테 랩을 들려줄 때 너무 또 그렇다고 핸드폰 앞에 놓고 하면 좀 그러니까 네, 열정이 어마어마하네.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오리엔테이션 15주 시작을 알리는 셀러브레이션 높여보자 텐션 주목어 텐션 삶을 향한 고민으로 no invitation 너희들이 마주하는 두 번째 해 사실 나도 이제 강의 두 번째 해 어쩜 우린 서로 닮아있는지도 몰라 걸어가는 길이 미숙하단 것에 대해 그 지난 학기에 이제 강사님들, 교수님들 쭉 그 수업 잘하신 분들, 학생들 강의 평가 그 순서가 나오거든요. 네. 우수 강의 요원. 네, 감사하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전체죠. 비신자,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 기독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요. 그 차성진 교수님만의 특별한 또 방법이 있으시다고. 네. 그냥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거리 좁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복장 같은 것도 사실 오늘 입고 온 옷이 평소에 강의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양복이 뭐 어떤 분들한테는 예의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친구들은 양복을 입으면은 그걸 되게 권위로 받아들여요. 딱딱하게. 네, 그래서 일부러 또 양복을 안 입고 최대한 뭐 아니 후리하게.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친구들이 듣고 싶어서 듣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억지로 기독교 과목을 듣다 보니까 그쵸. 최대한 즐겁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 같아요. 역시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아니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수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었어요. 그냥 래퍼였죠. 아니요. 배우였습니다. 배우였어요? 네, 농담이고요. 원래 꿈은 그냥 방송 중에 농담하시면 안 돼요. 네, 차라리 웃긴 걸 할게요. 예. 네, 원래 꿈은 뭐 교사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물론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그렇죠. 사실 학교를 들어오게 된 계기가 비그리스도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 상관없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군사역을 3년간 했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비그리스도인을 상대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이고 했다 보니까 요거를 연계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던 와중에 학교에 들어오게 됐었죠.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신 지 얼마 안 된 건데 네.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첫 수업 때가 떠올라요. 첫 수업 때 엄청 이제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서 강의실 딱 갔는데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학생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코로나여가지고 대면 수업 신청한 애들만 수업을 듣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신청 안 했어요. 한 4명 정도. 4명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두 명은 와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되게 고민됐거든요.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애들이 원래 이렇게 약속을 잘 안 지키나? 그래서 이러고 저기 바깥에 보는데 제가 강의실 잘못 들어왔더라고요. 보는데 잠깐만.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 짐을 챙겨서 막 뛰어갔더니 애들이 그렇게 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좀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비그리스도인한테 복음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분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가 어떤 의견을 듣냐면은 요즘 천원은 복음 안 들어. 아니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신중론을 좀 볼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그들에 맞게 복음을 얘기해주면 좋아해요 라는 거를 제가 증명을 좀 해보이고 싶어요. 수업들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 세대와 어떤 사람들에 상관없이 되게 힘이 있고 영향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 시대는 과거처럼 뭐 교회를 존중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복음 이것을 학생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복음을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요. 이것이 이제 우리 차 교수님 가지고 있는 큰 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뿌리는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위에 가지와 열매들이 바뀌는 거죠. 어떤 뿌리는 같고 표현 방식.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맞춰서 지혜롭게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럼요. 그렇게 다가가야 더 우리가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까. 되게 악마 같은 수업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일반 학생들이니까 천사처럼 하잖아요. 신학생들 데리고서 정말 악마처럼 괴롭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은 책을 올바로 읽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갖추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비그리스도인하고 천사스럽게 하지만 신학생들 앞에서는 악마스럽게 공부하라고 막 이제 그런 수업을 한번 맡아서 정말 잘 훈련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도 참 어렸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방황한 적이 있나요? 신앙적인 방황은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주변에서 내가 다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되게 간단한 지표를 가지고 교회를 오래 나오니까 자주 나오니까 아니면 뭐 집사님 아들이니까 신앙이 좋겠지?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양육받아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봉사 맡겨지고 직분 맡겨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자취를 시작하니까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교회 문화생활했던 거였구나. 종교 생활이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면서 복음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한 20살 전후에서 겪는 고민들이 너무 공감이 가요. 지금도 애들 만나보면은 딱 제 과거 모습에 그랬던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아, 저 때 이런 생각하겠지? 또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지? 그렇죠. 네, 그게 좀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방황도. 그래서 그런 힘든 시간을 잘 공유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잘 따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수님 저 차성진 교수님이 아니라 우리 성진이 형 너무 좋다. 나 저 형이랑 다니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이 한계가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공감대가 많이 생겨요. 그럼요.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는데 그럼요. 너 혹시 이런 의심 들지 않니?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니?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딱딱 맞아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얻었던 해결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일들.
그냥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넘어져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내가 딸리는 것 같아도 괜찮아. 너만 너를 사랑한다면. 근데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이유에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기대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청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은 세대. 근데 그걸 너무 찾기 힘든 세대. 슬프다. 그 갑자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들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위로와 격려인데 보통은 니네는 젊잖아. 야, 니는 내가 네 나이 때 뭐 돌도 심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공감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구조적인 그 어려움이 네. 있을 때 그것을 그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지도자고 교수고 그게 선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절대 학생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시기 때 교회에서 살면서 형들이랑 맨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마피아 하고 그렇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만약에 그때 내가 이 형 누나들 안 만났으면 참 내가 술 먹고 막 따뜻하고 잘생기셨고. 아유 아니 그래서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서로 잘생겼다 그러는 거 봐. 키 보세요, 키. 에이. 자,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도 힘들어 방황하는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교수님처럼요. 청년백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백서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백서 외치면 파이팅 해주세요. 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 청년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백서 파이팅! 파이팅! 제가 이 최근에 이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맞아요. 네. 특히 우리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배워야 될 양이 한정이 그쵸. 되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 사실 자체가 다 변화하는 세계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나도 죽겠습니다 아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예, 예. 아우, 진짜 간단하게. 교수님 같은. 진짜 교수님 같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석문화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양 가르치고 있는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교수로서 체감하는 코로나 전후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교수가 될 때 생각했던 거는 학생들 만나서 밥 먹고 그쵸. 공부하고 이런 건데 그렇죠. 지금은 딱 한 학기 이렇게 하고 예. 2년 동안 계속 온라인 강의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생각하는 모습이 있으셨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예, 예. 근데 저도 예. 그 가운데 변화를 해야 되고 그쵸. 상황에 적응을 해야 예.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저도 영상이나 이런 뭐 편집 이런 거에 전혀 문외한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한 1년 반 지나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레벨은 되는 것 같다 하는 스스로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영상 수업 만들어서 올리고 학생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예. 크게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좀 에피소드가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어떤 일이 좀 있으셨나요? 사실 처음 학생들 수업을 할 때에는 제가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할 수 있고 저 때보다 좋은 형편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한 학생이 이제 잘 수업 듣다가 네. 중반쯤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학생들 골라서 문자를 좀 보냈더니 F 나오니까 조심해라. 보냈더니 이제 자기가 알바가 막 두세 탕 있고 네. 월세나 생활비 벌어야 돼서 알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만 온라인이니까 기간만 길게 해주시면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
근데 실제로 진짜 다 기간 길게 주고 다 해서 어. 제출하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요즘 청년 세대, 예. 저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그쵸. 아직까지는 좀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삶이 있고 애환이 있고 수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옛날에는 선배 엄청 무서워하고 막 진짜 선배 막 말도 못 걸고 그랬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게 많이 없고 오히려 위에 사람이 다가가야 되는 지금 세대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는 이해 못 하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요즘의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편한 사람은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친구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네.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그 나 때나 지금 학생들이나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있고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애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좀 범생이었어요? 어려움 없이 자라난? 어땠어요? 저는 이제 학교와 교회에서는 되게 범생이었고 사실 범생이었습니다.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던 범생이었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어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어. 어릴 때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고 또 나름 단란한 가정이었지만 제가 신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은 고2, 고3 이 무렵에 이제 좀 부모님들이 사이가 좀 멀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하면서 네. 아이고.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하. 이제 저 따로 나와서 막 컨테이너에 살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컨테이너가 막 이쁘게 그쵸, 요즘에는 예, 또 그런 엄청 거지만 좋아요. 진짜 통짜 컨테이너 막 비 새고 바닥에서 물 올라오고 네. 이런 데였거든요. 사실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사회 지표를 보더라도 양극화, 어떤 부의 어떤 편중 문제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라는 답을 섣불리 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답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발견해라. 사실 이거 아니고서는 이 시기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지금 10대, 20대 청년들이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멘붕이에요. 그런 그 청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뭐 이렇게 네. 이제 40이 딱 되었지만 네. 돌아보면 굉장히 동안인데. 그게 진짜 동안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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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대학에 대한 불확실성, 또 대학을 가면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 또 취업을 하면 결혼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고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불확실성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요소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불확실성의 기간을 충분히 좀 이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교수님은 앞으로 얻고 싶은 결실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것을 좀 얻고 싶으세요? 일단 가장 뭐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계속 앞으로 교수를 하든 아니면 목회자 길을 걷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인 것인데 사실 그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 아내와 아들한테 좀 인정받는 아빠이자 목회자. 저 정말 꿈이 너무 크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진짜 어려운 거고 이런 목표를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한테 인정받고 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제가 전공하고 공부했던 필드에 대한
독특한 성경관과 과학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은 청년들이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는데 예. 그런 창조론, 거에 있어서- 창조론, 맞습니다. 진화론. 예.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예. 어떻게 우리가 현대 과학에 대해서 예. 좀 열린 자세로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한 말씀 하시죠.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이 편집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더욱더 힘들고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날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날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원동력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을 가진 모든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청년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의 경험까지 묻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요. 예, 청년의 때는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과학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차 교수랑 달라. 예, 벌써. 박 교수님 같다고 지금.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그냥 버텨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좀 즐겁고 기쁠 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예, 맞습니다. 그게 없이 버티는 건 되게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방학이 됐는데 방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학기가 결정된다.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굉장히 과학적 논리적이시니까 굉장히 제가 좀 배우게 되고 그 불확실한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루하루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청년백서와 공감 힐링하셨다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정면 보면서요. 제가 청년백서 하면 뭐 다르게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다른 구호?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원래 청년백서 화이팅이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게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청년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백서 화이팅! 파이팅! 사실은 작년까지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요? 작년까지 이제 군목이라고 하죠. 그렇지. 3년간 억지로 잘랐다 보니까 이제는 자르기 싫어가지고 교수님이 많이 부러워하십니다. 또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네, 어떻게 뭐 랩 잘하면 목걸이 같은 거 주나 이렇게.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뭐 이거라도 혹시? 네, 안 됩니다.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청년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교수님도 청년이 아니시잖아요, 사실. 아 그래도 될까요? 저도 뭐 이렇게 네. 이제 40이 딱 되었지만 네. 돌아보면 아우, 굉장히 동안인데. 그게 진짜 동안이에요. 네. 네, 편집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요거까지 다 나와.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